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주석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시다 보면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예를 들어서 오늘 실습할 내용 같은 경우는 표시하는 데이터의 평균값을 어떤 주석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속성 중에서 주석 리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속성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문자열 및 정보를 표시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표시할 때 X 스케일과 Y 스케일은 현재 보이는 것과 같이 X 스케일은 마이너스 1에서 10까지 고정을 시키겠고요. 그 다음에 Y 스케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에서 20으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원소를 총 10개를 표시할 텐데요. 이 원소 같은 경우는 0에서 10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래프의 중심 부분에 데이터가 보기 좋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프리컨디션을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불리한 컨트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 물음표라고 하는 거는 관련된 버튼을 클릭을 할 때마다 새로운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서 평균값을 구해서 이 센터의 윗부분에 평균 정보를 주석으로 달 거고요. 그리고 X좌표와 Y좌표 같은 경우는 주석을 표시하기 위한 X좌표와 Y좌표 값을 사용자가 직접 변경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숫자의 입력 컨트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활루프 안에서 100ms 주기마다 폴링을 하고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젠 물음표라고 하는 이 불리언 컨트롤 값이 참이 되는 경우, 즉 그래서 이렇게 폴링을 하면서 불리언 값을 참으로 만드실 경우에는 기계적 동작을 렛치로 운영을 할 겁니다. 렛치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잠깐 동안 관련된 값이 참이었다가 거짓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참 케이스가 한번 수행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젠 물음표 값을 참 값을 만들게 되면은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서브 VI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포르프를 이용해서 원소의 개수가 총 10개인 1차원별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때 원소의 값은 난수 생성 함수에 곱하기 10을 했기 때문에 0에서 1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원소 10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출력을 내보내겠고요. 그리고 평균을 구하신 다음에 이 평균을 문자열로 변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소수점 자릿수는 세 자리까지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 equal 그 다음에 평균값을 문자열로 변환한 이 두 개의 문자열을 하나로 합쳐서 평균값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출력으로 나가게 운영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때는 시간 관계상 이 관련된 서브 VI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쓸 텐데요. 어쨌든 이 서브 VI를 통해서 그래프 데이터와 그 다음에 평균값에 해당하는 문자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 관련된 정보를 이름으로 묻기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에 대한 속성 중에서 주석 리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 리스트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1차원별 형태로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1차원별로 변경을 해서 인가를 해줄 거고요. 이때 별의 원소는 클러스터 형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원소 중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임 정보와 그 다음에 표시하고자 하는 색상 정보, 컬러, 그 다음에 이름을 보이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드래그를 허용을 할 거냐, 그리고
이 주석의 좌표 정보, X와 Y 좌표 정보를 인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별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이 주석 리스트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젠 물음표 값을 클릭을 할 때마다 새로운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평균 값이 주석으로 표시가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케이스에서 거짓 케이스인 경우에는 기존 값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값이라고 하는 값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동일한 값을 인가를 해주도록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VI가 실행이 될 때는 X좌표와 Y좌표는 4하고 14로 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평균값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빈 문자열로 바꿔주시겠고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도 값을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석 리스트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해주도록 운영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됐을 때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았다가 젠 물음표 값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데이터와 평균 정보가 주석으로 표시가 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미리 서브 VR을 하나 준비를 해놨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에 서브 VI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 같은 경우는 이론에서 보셨다시피 더블 클릭해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코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포르플을 이용해서 원소 10개를 갖는 1차원별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출력을 내보내겠고 평균 함수와 그 다음에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 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에 해당하는 평균 값을 또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관련된 서브 VI에서 인디케이터를 각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래프고요. 또 하나는 평균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러면 이 관련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프론트 패널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 표시를 하겠고요. 평균 값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구간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은 잠깐 안 보이는데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좀 사이즈를 키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키우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우선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좀 크게 만들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분압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으로 100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서 컨트롤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젠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정지 버튼에 대해서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우측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고, 젠 물음표에 대해서도 여기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GEN으로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의 약자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기계적 동작에 대해서 레치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젠 물음표 값이 참인 경우에는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서브 VI가 호출이 돼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얻어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주석을 달 때 사용하는 프로퍼티 노드가 뭐가 있냐면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주석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오시겠고요. 이거를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부분은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1차원별 데이터인데 원소는 클러스터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자, 관련된 프로퍼티를 밖으로 빼겠고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상수를 만드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 입력으로 인가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상수를 얻을 수 있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자, 1차원별의 원소 정보만 제가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원소를 선택해서 자, 잘못됐네요. 자, 원소를 선택해서 뽑아내도록 하겠고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작은 아이콘 모양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관련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묻기 함수를 이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클러스터죠. 그런데 여기에는 1차원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직접 연결하시게 되면은 와이어가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삽입을 하신 다음에 자, 별 카테고리에서 별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1차원 별로 바꿔주기 때문에 와이어가 깨지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관련된 코드를 다시 화일루프 안으로 가져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름으로 묻기 함수를 자, 여기에서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값들을 좀 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설정하고자 하는 원소 값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임과 컬러, 다음은 자, 눌러보시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은데 저는 네임 비저블하고 그 다음에 자, allow 드래그, 그 다음에 자, 포지션 정보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의 모든 원소를 자,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묻기 함수가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하겠고 자, 가로 방향을 살짝 더 키워 볼게요. 그래서 이 입력으로는 자, 네임 값을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잼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는 이 평균 값에 해당하는 것을 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석으로 표현할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고요. 만약에 잼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 평균 값을 다시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하나의 속성을 만들겠고요. 관련된 값을 거짓인 경우에는 평균 값을 원래 평균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이름으로 묻기 함수의 입력으로 자, 컬러에는 자,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여기에서 색상을 자,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비저블 같은 경우는 제가 보이도록 운영할 거고요. allow 드래그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정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테두리를 더블 클릭 하시겠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름으로 묻기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묻기 함수에 자, 묶으려고 하는 클러스터 타입을 선언해 주시겠고요. 여기에서 X좌표와 Y좌표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X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Y에서도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자, 왼쪽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자, 정지 버튼 위로 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는 이제 X하고 Y에 해당하는 게 생성이 됐죠. 그래서 자, 이거를 위로 살짝 올리겠고요. 아이템 4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내리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X좌표하고 Y좌표에 대해서는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고요. 디폴트 값은 자, X는 4,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론에서 보셨던 것과 똑같이 14로 하겠습니다. Y는 자, Y는 14로 하겠고요. 자, 2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겠고, 자, 여기에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도 명시적으로 초기화 코드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자, X좌표하고 Y좌표를 초기화할 텐데요. 자, X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하겠고요.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자, Y에 대해서도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쓰기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이 두 개를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while 루프에 연결하시게 되면은 항상 이 X와 Y에 해당하는 값이 먼저 설정이 되고 while 루프가 수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X에 대해서 상수 만들겠고요. Y에 대해서도 자, 상수를 만들어서 설정해 주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평균값이라고 해당하는 부분도 처음에는 빈 문자열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값을 하나 만들겠고요.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평균값에 대해서도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빈 문자열 상수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값과 그 다음에 주석 리스트를 초기화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값을 표시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주석 리스트를 표시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상수를 만드시게 되면은 지금은 값이 있기 때문에 상수의 값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처리해서 그래프를 지우시고 다음으로 다시 상수를 만드시게 되면은 빈 배열이 생성이 되겠고요. 자, 주석 리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주석 정보가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선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정지를 누르시겠고요. 그러면 지금 주석 정보가 사라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석 리스트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보면 주석 리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상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빈 배열 상수가 마찬가지로 생성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 자, 문서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컨트롤 팔레트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자, X 좌표하고 Y 좌표는 4, 14가 되겠고요. 여기서 젠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원소 10개가 표시가 되고 평균값이 주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누를 때마다 평균값이 바뀌어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좌표값을 예를 들어서 나는 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0이 이 부분이 되겠고 Y에 대해서도 0이면 현재 이 부분이 되겠고요. Y를 10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10에 해당하는 위치에 표시가 되겠고 X는 4하고 5 사이가 좋겠네요. 그러면 4.5가 좋겠네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Y 값은 좀 더 위로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15 정도가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젠 버튼을 클릭을 하실 때마다 주석이 다음과 같이 센터의 위쪽 부분에 표시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속성 중에서 여기에다가 제가 자,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주석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주석을 한 개 이상을 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석 리스트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는 1차원별 형태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화살표도 만드실 수가 있고 다양한 표현을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